자, 여러분들, 4편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5편의 어떤 주제인지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5편은 본 사건의 핵심인데, 지금 화면에는 제가 일부 본건에 관한 의무자하고 그리고 권리자를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본 사건의 내용 중에서, 기존에 경매 공부하신 분 아니면 처음 경매 공부하신 분들이 하더라도 이런 놈들 바로 2022년도 6월 9일자에 근저당권 등등은 민사집행법 91조 2항 등등에 따라서 훗날 이 채무가 전부 다 경매 낙찰 금액으로서 변제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촉탁 부탁할 촉에 맡길 탁이죠. 담당 판사께서 등기 사무관한테 요 근저당 등기나 임의경매 등기를 말소해 주세요 할 때 등기 사무관이 그걸 부탁을 받고 그놈을 맡김을 당해서 판단할 때 판사분 말이 맞다고 일리가 판단이 된다면은 등기 사무관의 재량에 따라서 이놈을 강제로 말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경매의 중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본 사건에 관해서는 요 근저당권의 22년도 6월 9일자가 보통 시중에서 말하는 말소의 기산점, 말소의 시발점,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말소의 시발점. 그것을 보통 말소 기준등기라 합니다. 말소 기준등기는 우리 민사법전에는 없는 말인데요. 나름대로 시중에서 쓰는 말이 통상적으로 통용되어 있고 나름대로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언급을 잘 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 근저당권님들 이유라 하더라도 후순위 내지 근저당권자가 우리한테 인수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말소 기준등기란 말을 쓰지 않지만은 대부분 사건에서는 이 근저당권 이후 사건은 특별하게 앞에 근저당 등기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순위 등기 권리자, 후순위 이런 내용 임차인들은 경매로 우리한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선순위 가처분은 이제 이 말소가 시작되는 기준 등기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걸 암기한 식으로 무조건 말소 기준 등기는 소멸해 이렇게 암기가 돼버린다면은 본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본건을 큰 틀에서 요약 정리를 가처분에 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사건이 재밌고 내막을 이해할 수 있고 훗날 이것을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칠판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이 가압류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처분 금지 등등의 이런 가처분 등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압류하고 이 가처분의 두 개의 공통적인 것은 앞에 거짓 가짜를 이렇게 우리 한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우리 민사법에서는 임시 가짜로 표현하고 누를 앞에 머무를 유 등등을 쓰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이 차이점은 가압류는 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에 관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그 이외의 경우를 지칭하기 때문에 본 사건에 관해서도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 권리자가 가처분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가처분인데, 가처분은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든가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게 되는데, 본 사건은 그런 사유가 아니라 저당권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걸 현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부분을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Y라는 이런 토지가 존재했고 A가 Y 토지관에서 소유권자인데, 만일 이때 Y라는 사람이 위 X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게 된다면은 통상적으로 어떤 B를 통해서 B 은행 등등한테 이 Y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어떤 X라는 피담보, 이걸 제가 스몰 X라고 표현할 때 스몰 X에 관해서 피담보 채권을 존재, 그러니까 담보된 채권을 훗날 채권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담보 물권 중에 하나인 특수저당권자 하나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A가 B 은행 등등한테 이 자금을 빌린 이유가, 스몰 X란 자금을 빌린 이유가 훗날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라면은 훗날 B 은행 채권자 관점에서는 이 A란 등등이 건물을 완성할 때 이후에 A 등등이 돈을 못 갚게 된다면은 B라는 사람을 경매를 진행할 때 아무래도 건물과 땅을 일괄적으로 경매를 넣어줘야 낙찰이 잘 됨으로써 B의 목적인 이 스몰 A의 채권 배당을 누릴 때 유리한 장점이 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은행 쪽이나 개인 채권을 담당할 때 이럴 때 서로 간에 각서를 제출해서 훗날 건물을 완성한다면은 이 각서에 추가로 이 B의 근저당권에 관해서 건물 부분에 관해서도 추가로 설정 등기를 하겠다는 그런 약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 X 건물, 자, 라지 X 건물을 완성해서 훗날 요 A가 건물을 완성했다면은 차후의 영상에서 언급드릴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건물 개념,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등기가 있든 없든 간에 민법상에서 건물 개념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비록 이것이 설령 허가가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개념인 외관상 그러니까 외기 분단 요건, 외부와 내부의 분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안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큰 틀에서 두 번째는 이게 부동산이니까 바로 정착성이 있어야 되고 이 정착성은 항구성을 갖고 있는 정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건에 관해서는 앞편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바처럼 본사건의 미등기 원인은 결과적으로 미등기된 원인은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건물이 아니고 허가는 있었으나 그 다음 절차에서 미비된 부분 때문에 등기를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B 은행 쪽에서는 A 채무가 변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물건만 만일 이 토지 부분만 근저당권임으로 경매가 미치게 된다면은 이럴 때는 우리 민법 제 365조에 따라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려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려면은 일본의 이 판례 입장하고 국내 판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국내 판례 입장은 A가 바로 근저당권 설정자가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요건에 충족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본 사건은 이걸 선택을 하더라도 위 건물이 등기 능력이 있어야만이 위 건물과 아래 땅에 일괄로 경매할 수 있고 위 건물이 일괄과 아래 땅을 일괄로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근저당권은 민법 356조 배당 부분에서 바로 토지 부분만 근저당권이 있으니까 우선적 효력이 먼저 배당할 뿐이지만은 다만 이제 이 건물 부분에 관해서는 근저당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을 뿐이지 경매 효력이 미치니까 훗날 소유권자, 경매 낙찰자는 X 건물과 Y 토지를 취득한다는 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건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요 B라는 사람의 이 각서 부분을 가지고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A가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현재 B라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가처분 결정을 갖고 등기를 해야 할 사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A 소유 X라는 부동산이 존재했고 이럴 때 B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만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바처럼 매매 계약은 A가 사적 실행이니까 2중 계약, 3중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은 먼저 매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후행된 이 C가 훗날 에 대해서 등기라는 소유권 등기를 갖출 때 B는 C를 상대로 대항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예외적인 판례가 있지만은 이때 B가 먼저 계약한 행위를 제3자한테 부동산의 대명제인 누구나가 보게 하는 이런 공시 방법이 없는 단순하게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비록 뒤에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만일 C라는 사람이 A와 B 관계에서 일종의 이 계약을 해태시키는 C가 이런 불법 행위를 하게 된다면 민법 103조에 따라서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가 된다면 B는 결국은 A를 대위 등등을 해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쉽지 않겠죠. 따라서 B는 결과적으로 A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 책임만 물을 뿐이지 B는 C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현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때 A 소유 X 부동산에 관해서 B가 매매 계약을 했다면은 혹시나 소문에 따라서 뭐 A가 채무가 많아서 그 가압류가 압류가 들어온다는 소문이라든가 또 이 땅이 좋아서 C한테 물건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때 B라는 사람은 A의 동의를 구해서 가등기라든가 가등기 가처분 등기 아니면은 이때 B라는 사람이 관할 법원에 법관을 통해서 매매 계약서를 통해서 본건에 관한 매매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언급된 것처럼 가압류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고 가처분은 금전 유예를 목적으로 하지만은 현재 본 사건은 지금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무로 본건은 가처분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이 가처분 사유는 아까 이 약정서를 근거로 너 왜 나한테 위 건물에 관해서
추가 근저당 등기를 왜 안 해줘? 그러니까 님들 X하고 이 Y에 관해서 B은행 쪽에서 양쪽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채권, 스몰 X라는 이 채권을 담보하고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훗날 이 A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양자 경매를 해야 이 낙찰이 어떤 C라는 사람이 받게 된다면 쉽게 낙찰이 되겠지만은, 만일 이렇게 위 건물이 존재하지만은 이 부분만 만일 경매 사건이 인정이 된다면은 훗날 낙찰이 잘 안 들어오고, 따라서 물한 사람의 가격이 하락한다면요 배당금이 줄어드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걸 막고자 B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추가 근저당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안 해주는데, 안 해준 이유가 위 건물이 등기가 없는 미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바로 B라는 은행 채권자 입장에서는 위 건물에 관해서 등기 능력인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저번 영상이라든가 아까 이번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바처럼 본 물건은 건축행위를 특화했지만은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등기가 없는 미등기 사유가 되지만은, 본건은 이제 등기가 되려면은 저번에도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2호 바로 단서를 가지고 본 물건이 등기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건축허가를 득했고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서 미등기 원인이 되지만은, 현존하는 이 건물이 건축허가고 어느 정도 사회 통념상 동일시가 된다면은 현재 81조 1항 2호 단서 가지고 강제를 등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본건은 중간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이유는 임장하실 때 살펴볼 문제고, 만약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부분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바로 건축물 제장이 없기 때문에 융자의 제한이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본 사건이 이렇게 10억 정도 물건이 3억까지 떨어진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해석이 중요하고, 해석에 따라 은행 융자를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살펴볼 선순위 가처분에 관한 내용이 된다.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어차피 우리가 유튜브 그 영상 수업이니까 그 많은 분량을 할 수 없고 아주 짧게 정리한다면요, 결과적으로 기존에 우리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선순위 이렇게 제일 먼저 기득권을 잡은 가처분 결정, 본 사건은 지금 가압류, 가처분, 보존처분 등기, 경매, 공매 등기, 임차권 등기를 해서 강제로 제3자가 등기할 때 그놈을 최초 등기에 건물 등기를 올리고 다음에 연홈 등기를 올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순위 권리자고 다음에 나오게 될 본권에 관한 B은행에서 근저당권자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른바 말하는 후순위 권리자는 앞 권리 대항할 수 없으니까 본건의 등기가 말소가 되지만은, 훗날 본 사건에 관해서 경매 낙찰된 어떤 무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을 인수를 하니까 이 부분은 경매 사건에 많은 사건에서 낙찰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요, 아까 제가 언지를 드린 것처럼 A라는 사람의 X 부동산이 원래 등기가 없는 미등기지만은 이 물건의 B라는 사람이 처분금지 관할 법원에서 추가 근저당 설정 등기를 최초의 Y 토지에 관해서 약정할 당시에 그걸 근거로 제출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가처분 결정이라는, 저번에 제가 2주 전에 만든 우리 부동산 경매는 수학이다 이런 타이틀로 제가 2개 영상, 그러니까 17억대 영희동 빌라를 저희가 6억에 낙찰된 사례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권리역 방정식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은 가처분 결정과 가처분의 촉탁 등기를 이루어져야만이 가처분 효력이 인정된다는 바로 방정 서로 이꼴로 관계가 성립된 것처럼요. 그럼 본건이 이게 되려면 근본적으로 최초 등기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놈이 이루어지고 요놈이 등기가 돼야 되니까 요놈과 요놈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이런 이전 등기가 아닌, 말소 등기가 아닌 이 B가 Y 토지에 관해서 설정할 당시에 근저당 등기하고 X 건물이 완공한 이후에 근저당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추가란 단어가 없다면은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이 사건은 앞 글자에 추가란 단어가 본건의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본건은요,
본건은 다른 채권을 가지고 근저당을 듣게 한 것이 아니고 Y 토지에 관해서 확장된 추가로 근저당이므로, 따라서 결과적으로 B라는 사람이 선순위 가처분 등기를 격려했고 뒤에 B라는 사람이 근저당을 등기했는데, 이 Y 토지에 관해서 B라는 사람의 요 근저당을 추가로 근저당의 목적에 달성이 됐으므로 이 가처분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가처분은 선행된 가처분과 후행된 이 완성이 서로 간에 같은 사정인가 서로 동일시 될 수 있으므로, 물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본건이 만약에 추가 근저당이 아니라면은 이 가처분을 유예 볼 필요가 있고, 이럴 때 추가 근저당 등기의 설정 등기가 원인인 내용이 된다면은 이 점을 조심할 부분이 있지만요. 추가로 된 부분이니까, 따라서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은 바로 요때가 아니라 바로 가처분 효력으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근저당 등기가 말소가 되지만요. 이 추가로 설정 등기를 피보존 채권하는 가처분 등기도 제 판단은 말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일 이걸 차라리 인수가 돼서 훗날 우리한테 인수가 된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낙찰에 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가처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제가 판단할 때는 추가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지 않나? 가처분 문제에 관해서 하자가 없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시간상 우리 여러분들 15분이 넘으면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치고, 자, 이 사건의 힘들 나머지 이제 보시면은 6편 영상에서 결론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6편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